연구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연구소 진행을 맡은 호련입니다. 오늘 아무거나 연구소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요?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미아리 고개 밑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미아리 고개 친구들입니다. 도시권 커먼스, 공유, 지역문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분명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이슈들 아무거나 연구소에서 동네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민행 이보련만 이해하면 동네 친구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의 연구원 민행 호련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진행과 연구원을 맡고 있는 호련이고요. 저는 미지근한 냉면 민행입니다. 와. 네, 그 다음은 저희 오늘 강의를 해주실 만평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만평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무거나 연구소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역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첫 번째 주제, 나와 지역의 관계는입니다. 딱 뭐 지역이라고 딱 설명하는 건 힘든 것 같고 오늘 주제로 하려고 했던 거는 보통 영어로는 로컬리티나 아니면 뭐 리저널리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살고 있는 데들이 다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대체로 쓰는 거는 뭐 행정구역 일종의 물리적 공간으로 지역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 지역은 로컬리티든 리저널리즘이든 우리가 쓰고 있는 지역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 이렇게 바운더리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쓸 수 있고 보통 뭐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 무슨 커뮌 같은 일종의 우리 지역 개념인 건데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뭐 2,000명에서 뭐 많으면 뭐 2만 명, 3만 명 정도까지 그게 그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딱 그렇게 물리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감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의 범주로 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범주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다 빠져 있는 상태에 가깝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한자로 지역이라는 게 보통 그 앞에 지자는 땅지자니까 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역자는 나라국자 안에 들어있는 게 역자인데 역자가 그냥 해석하자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미음자와 밑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마을이랄 뜻한 한자고 그 옆에 복잡하게 써져 있는 한자가 보통 무기를 쓸 때 하는 창자인데 이게 뭐냐면 마을이라는 단위가 모여서 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지키는 거, 자기 마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역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바운더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 지키고 싶은 것들을 가진 것을 보통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나라국자 안에 그 지역자가 있는 거는 나라국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 모여 있는 이렇게 에어쌀 위자인데 크게 네모쳐져 있는 건 그 지역들이 모여 있는 단위를 보통 국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영토나 이렇게 그냥 그 땅에 그냥 그 영역을 채워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같이 지켜내야 하는 것, 같이 가꾸어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것들이 사실은 되게 소거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럼 언제부터 그 공동체? 공감대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언제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일제강점기와 군사 정권기가 저는 제일 그거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군사 정권이라는 게 보통 정권을 잡을 사람들이 군인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국가 모델이 디벨롭먼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개발국가 모델이거든요. 개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기본권보다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해치더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개발해야 되는 게 우선에 있었죠.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존이 되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쓰는 수법이에요. 근데 그게 군사정권기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지금도 저는 개발국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개발국가 모델인 건데 그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개발과 물리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두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있었던 공감대나 행위나 뭐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해체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쯤이라고 치면 적어도 뭐 80년대, 90년대쯤부터는 이미 다른 뭐 그게 복지국가 모델이던 다른 방식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유지되면서 그 장기간 유지된 거니까 그렇게 유지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해체를 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어때요? 지역 이런 말 언제 들었어요? 저는 2016년부터 여기 성북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도 어디 가서 뭐 무슨 일 해요? 물어보면 저는 지역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해요라고 말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맞아요. 저도 지역이란 말을 여기 와서 성북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이라고 하면 딱 공간적 의미의 지역만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는 지역 이런 공동체의 의미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들어서 지역 활동을 하지만 지역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가 이제 저도 한 4년,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헷갈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역 활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되돌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지 말로는 알겠는데 약간 체감은 안 되는? 요즘은 다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지? 라고 많이 질문하시죠? 네, 맞아요. 혼자 있고 싶고요. 아니 그리고 사실 지역, 공동체 대충 알겠어. 근데 또 지역 활동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요. 지역 활동이 뭔가요? 그 지금 얘기했던 공동체든 뭐 이렇게 공감대든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다 각자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그 입장을 내놓는 게 되게 자유로울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내놓고 각자 우리가 셋이 내놓는다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한 번에 딱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던 뭐 서로 뭐 얘기가 상충되던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계속 각자 입장을 내놨을 때 그거를 조율하고 뭔가를 합의를 보고 뭐 타협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없이 살았죠. 그러니까 이장님이 시키는 대로 예를 들면 통장님이 시키는 대로 동장님이 시키는 대로 구청장님이 시키는 대로 왜냐면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주는 거를 받으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공동체나 그 공감대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다 각자 개인이 그 역할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질문에서 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게 내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고 어려운 상태고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일단 있는 거니까 막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갈등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갈등이 많아지고 그 갈등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음. 그만 민원. 민원. 자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게
각자의 의견을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민원 그만 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는 사실 막 뭐 달라 내놔라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거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어렸을 때야 뭐 기운이 넘치니까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화를 내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는 그냥 알아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피곤해지는 그런. 맞아요. 피곤하죠. 피곤한 일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민원이 그 시혜적인 방식의 운영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인 건데, 왜냐면 민원하고는 내 입장을 내놓는 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는 내가 각자의 자유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유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할 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문제가 있죠. 근데 민원은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진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걸 민원 넣는 거예요. 구청에 전화해서 우리 부부싸움 했는데 와서 해결해라.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지키는 거, 그 책임을 다하면서 의무를 하면서 지키고 요구하는 거, 그게 지역인 건데, 되돌아보게 하네요. 저의 그 사무실이나 미인도에서의 행동들을. 만평의 주제를 듣고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거 괜찮네. 네. 네네네. 2개씩 넣어야 돼요. 2개씩 넣어야 합니다. 2,0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이거 나 어렸을 때 300원이었다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지? 돈이 없는데. 뽑기 안 한 지 오래됐네. 요새는 가차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 나왔습니다. 민행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만평이 그리는 이상적인 지역은? 헐. 각자의 입장, 각자의 의견을 언제나 어디서나 피력할 수 있는, 그리고 피력할 때 그게 누군가가 들어주는 곳, 이렇게 이상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광장의 기본적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장으로 만들어지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역은 그 뭔가를 함께 지키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 물론 그 자기가 할 책임도 하고 하면서. 네. 그렇죠. 그게 만평의 이상적인 지역.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네. 한번 이런 질문을 저 들은 적 있었는데 제대로 답을 못했어가지고 이제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만평 선생님 모시고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이해가 쏙쏙 되셨나요? 조금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지역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가 네. 그 우리 함께 지키는 거, 함께 생각하는 거,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식으로 조금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 더 생각해보면서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민행 이호련만 알면 동네 친구들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친구들 모두 이해했다면 미아리 고개 친구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아무거나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도 지켜봐주세요. 안녕!